예, 이번 시간에는요, 수가 수를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뿌리 있는 임수가 수를 봤을 때, 예, 비견을 봤을 때죠. 네. 머릿속에서 뭐가 먼저 정립이 되셔야 되냐면요. 비견을 봤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업이나 공동투자나,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비견은 이별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이별분리. 내가 똑같은 나를 봤으니까 뭔가 쟤와 내가 차별성을 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분리가 된다든지 이거를 이별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운이 왔다는 얘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편제가 있죠. 당연히 정, 편, 관. 그 다음에 정, 편, 인. 누구나 다 아시는 구조지 않습니까? 요거는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생극제와 비견겁이 식상을 행하고 식상은 정편제, 정편제 정편관, 그 다음에 정편인.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또 극을 한다는 것도 아실 테고요. 이렇게 예. 이런 기본적인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구나 아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비견운이라는 얘기예요. 왜 임수가 지금 임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임수가 수를 본 거잖아요. 비견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견이 비견을 보거나 겁재를 보거나 줄여서 그냥 통째로 이걸 봤어. 자, 원래대로라면은요. 비견은 관의 제어를 받죠. 그쵸?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육친의 생각을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누구 말을 듣죠?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요, 부모님 말씀 듣고, 안 들으면은 혼이 나든지, 요즘이야 뭐 체벌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체벌도 있었고, 어쨌든 말을 안 들으면은 혼난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비경겁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게 관이라는 거죠. 이건 나한테 명령권자예요. 내가 싫어요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심히 약할 땐 들어야 되고. 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냐면은 내가 비견을 봤을 때는 내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힘이 세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땐 어떻게 해? 관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기고 싶다? 네,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관에 대항하고 싶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별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비견운이 왔을 때는 얼핏 생각할 때 내가 뿌리가 있고 힘이 있어. 근데 친구까지 같이 어울렸죠. 그럼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가끔 남자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은 괜히 센 척한다. 그쵸? 그러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들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내가 단체에 속해 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예, 규칙이나 이런 거를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비견이 강해질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이 말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비견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강해졌어. 관을 우습게 알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직장 생활을 안 하면 뭘 할까? 관을 우습게 알았어. 원래는 관이 나를 극하는데, 어이, 웃기지 마. 네가 뭘 나를 극해. 내가 힘이 생겼으니까 뭘 극하고 싶어요. 예. 정편제를 극하고 싶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 사업하겠다. 나도 돈 좀 벌어보겠다. 왜? 나도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명령을 하는 입장이 돼보겠다. 기본적인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 그럴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업해서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원국을 구분해야죠. 원국에서 비견을 이기는 구조라면은 비견대원이 사업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원국에서 비견을 못 이기는 구조야. 그렇다는 얘기는 비견대원은 뭐를 해야 돼? 직장생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큰 틀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요 세부적인 걸 들어가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임수가 뿌리가 있다. 임자일주다. 근데 임신대운을 봤어요. 네. 자, 비견 대운이자 이별분리의 대운이자 또 배우자 궁을 항상 제가 지금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죠. 왜? 우리는 지금 배우자 궁 얘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 궁의 변동수 플러스 비견이 운에 왔죠. 네.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그렇죠. 부부간의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임과 임이 양간은 원래 음간을 안 끌어오지만은 이 두 개의 양간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원래 임수는 병화가 뜨는 존재죠. 근데 물론 이러려면 낮 시간이 있어야 떠요. 그런데 임신대운이 되면은 뭔가 허전해. 왜? 임수가 두 개니까 병화를 몇 개를 띄우고 싶어요. 하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부인, 내가 사업해서 돈 벌고 싶다? 라는 착각을 하고 또 임과 임이니까는 또 끌어오는 게 뭐예요? 정.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병정과 있등. 이럴 때 자칫 잘못한다면 사업한다고 해놓고 사업은 안 하고 여자를 만나게 될 소지가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대운은 임신대운도 마찬가지지만 임자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임신은 인성 신금이 와서 신자진을 해준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량이 커진 거죠. 자, 근데 이건 임자대운이죠. 임자가 임자를 봤어.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제 고전에서는 이제 내가 똑같은 나를 봤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방살이다. 쟤가 나냐, 내가 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임자가 임자를 봤으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하던 일에서 멀쩡히 잘 해오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사소하게 아주 의미 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갖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고자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런 구조라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원국에서 비견을 이기는 구조냐, 또 제방이 있는 구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뭐 이제 제방이라는 얘기는요. 항상 이렇게 수량이 클 때의 제방은 무토는 반드시 인호술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인이 됐든 무호가 됐든 무술이 됐을 땐 제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신자진 구조다. 제방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예. 이 많은 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거기다가 신자진, 금생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호술의 제방을 갖고 있든지 신자진이 아니라 그게 안 되면은 갑기합토. 자, 원래 기토는 제방이 안 되는데 갑목과가 묶이게 되면은 갑기합토가 되죠. 이렇게 갑기합토의 제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임자일주가 임자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별분리 작용과 배우자궁 자수가 동일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자가 오화를 충해 와갖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외에 다른 쪽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제방이 어떻게 기토라는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갑기합토 제방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돈이 안 벌린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임진까지는 같은 원리입니다. 예. 다만 차이가 뭐다? 자진에서 오는 신금의 차이. 이 신금이 인신사회를 발동하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기겠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재물이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수일관들은요,
물이 커지는 대신에 탁수가 잘 될 소지가 있어요. 물이 커지면은 그 물이 안 가둬졌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왜? 댐에 물이 가둬지면은 물이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댐이 없어. 그럼 그 많은 물이 어떻게 한꺼번에 쓸리게 되면은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서 탁수가 생기죠. 예, 그럴 땐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망할 때 이런 경우가 한꺼번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자 일주가 원국의 구조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임자라는 얘기는 수가 강하죠. 수가 강할 때 임신, 임자, 임진대운이 왔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비경과 같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해서 재물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민대운이 왔다. 네. 자, 임목이라는 글자는 수가 많을 때 목이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이라는 글자는 누차 말하지만은 인호술의 개연수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대운에서 오는 이 임목이 인신사의 임목이냐 아니면 인호술의 임목으로 가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답은 쉽게 나와요. 뻔한 내용이잖아요. 아, 그래, 이런 경우가 있을 땐 도움이 된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임수가 신자진 돼서 신자진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임수야, 원국에서. 이것만 갖고는 살짝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연에다가 그 무술점을 합시다. 네. 그러면은 무술이니까 무계, 화,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이 되겠네요. 여기가 무, 경신. 이러면은 천간에 경금이 있고, 그쵸? 뿌리가 있고, 그것이 신자진이 됐으니까 이 물이 엄청나게 수량이 큰 거죠. 무술이라는 제방이 겨우 버티고 있어. 무술쯤 되니까. 그런데 이 무술도 이 많은 수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진시면은 정인만목이 갑진시거든요. 이러면 또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갑진시가 됩니다. 예. 자, 이럴 때 이민대운이 오면은 이거는 아주 땡큐가 되죠. 왜? 갑의 뿔이 임목이 와서 이 술토를 인호술의 개연성으로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지금 뭐가 문제냐? 소위 말해 병이 뭐냐? 수가 경신의 생을 받는 신자진으로 인해서 너무 강해졌죠?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 임목은 인호술을 동시에 인시충으로 해서 수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약화. 그러면 수세가 순간적으로 약화가 되는 동시에 목과 화가 강해지면서 제방도 튼튼해졌고, 이럴 때 이제 크게 능력 발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비견은 뭐다? 물과 물은 합쳐지기 때문에, 왜? 제방이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비견 이민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사업하면은 비견이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 사업적으로 비견의 도움을 크게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럴 때 이제 뭐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귀인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원국이 이런 구조라면은 이민대운 좋다,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 이모대운은 당연히 좋죠. 하나만 이모대운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우화가 무슨 짓을 하는가, 좌우묘로 가느냐 아니면 인호술을 만드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이 이모대운도 별게 없어요. 그래서 원리는 하나야. 원국의 구조랑 대운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원국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행의 조열한 습이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단 초보자 때는, 우리는 지금 기초강의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조열한 습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를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임술대운이다. 예, 임자일주가 임술대운이다. 뻔한 내용 또 나올 수 있는데, 요 술토가 진술충의 구조로 가느냐 아니냐, 탁수가 되느냐 마느냐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뻔한 내용이잖아요. 뭐 여기에 축이 있다, 여기 진이 있다, 임술대운이다. 그러면 이건 진술충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뻔한 구조. 자, 근데 이렇게 뻔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에이 그거 누가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뻔하게 표현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게, 임수가 임수를 봤을 때는요, 물과 물은 합쳐지는데 차이가 있죠. 내가 수량이 많을 때, 그럴 때 임수가 왔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수량이 약할 때 임수가 올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당연한 것 플러스 지지로 십자진이냐 인호술이냐 요 차이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쉬워요. 예. 자, 근데 임수가 임수를 볼 때는 되게 쉬운 구조인데, 임수가 개수를 볼 때는 약간 얘기가 틀려집니다. 네. 어떻게 틀려지느냐? 자, 이게 개수는요, 뭐를 끌어올 수 있죠? 무토를. 근데 아무 때나 끌어올 수 있다? 물론 아무 때나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끌어온 개수가 무토를 끌어왔어요. 아무 때나 끌어올 수 있어요. 음간이니까. 그런데 끌어와서 무토가 봤을 때 내가 계속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가 무토를 끌어오기 위해서 끌어온 무토가 오래 존속되려면요, 사유축, 네, 말하는 거, 말로 인해서 사유축이 됐다, 아니면은 입에 의한 일, 뭐 음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해서 사유축을 만들면은, 그럴 때는 무토가 무기압으로 붙어갖고 안 떨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무기압 뭐가 됩니까? 화가 되죠. 이럴 때 이제 부동산, 땅으로 인해서 크게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지금 개수를 봤어. 근데 사화를 봤죠. 사화라는 거, 자, 사유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인신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화는 일단 임수한테 뭐가 돼요? 육친상으로 재물이 돼. 사화 자체는 돈이야, 돈. 그렇죠? 남자한테는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남녀 불문하고 돈이죠. 근데 이 사화라는 거는 거듭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항상 병화나 정화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왜? 사화가 사유축을 하게 되면은 이 개수는 무토라는 글자를 끌어와 갖고 무기와 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원국에 이제 아까처럼, 예, 아까 우리 좀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경신, 자, 이럴 때 계사대운이 왔다고 칠게요. 이럴 때 이 사화와 요 신근과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술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이지 않게 인목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작용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계사대운의 사화는 자칫 잘못하면 갑의 뿔이 술이 인을 부른 통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신금, 인목, 사화로 인해서 인신사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개수의 뿔이 해수가 확실한 인신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이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요 대운에 고향 근처라든지 이 무기압, 땅과 인을 맺었다. 예. 그러면은 개수의 뿔이 해수는 인신사의 해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요, 요 계사대운에 이 사람이 땅을 샀다. 고향 근처의 땅이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한다. 임수의 관이잖아. 이게 토니까는 관성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을 했다. 이러면 인신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원래대로라면 계사대운이 이런 구조라면 인신사회 대운인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수의 뿌리 해수는 인신사회에 작동을 안 해. 그 다음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묶여 있다는 얘기는 변동이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인신사회는 변화나 변동을 뜻하는데 내가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이 대운이 땡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운에 똑같은 사주에 똑같은 대운이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안 했다. 예. 직장 생활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얼핏 생각할 때 개수가 무토에 잡혀서 무기와 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 무기와 화가 되니까 거기다 사화도 달고 왔어. 이거 직장 생활 그만두고 돈 벌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직장 생활 그만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무토라는 관은 더 이상 내 회사가 아니죠. 내가 그만뒀으니까. 그럼 이 무토는 무기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무토라는 관은 내 회사가 아니니까는 개수라는 비견이 합을 해서 끌고 가는 글자가 돼.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나왔어. 그럼 그 회사가 내 회사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무기화가 돼서 개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 직장을 나왔으니까 무토라는 땅도 사라졌지. 그 다음에 아까 갑의 뿌리 인목이 내려와서 이렇게 인신사의 구조가 되니까 어떻게 재물 벌려고 했다가 지니고 있는 부동산이 사라진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주에 똑같은 대운이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네. 이해가 안 가면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지. 네. 개요대운. 말을 하면 할수록 재물이 생긴다. 왜? 사유축을 하면 할수록 무기와 화가 된다. 예. 말하는 것이 재물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토랑 만나야 되니까 땅을 사면 돈이 되고, 그럴 땐 비견이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유대운을 만났을 때도 집안에 가만히 있고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비견 개수, 유금의 생을 받는 개수가 능력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나는 별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임수 입장에서 개수라는 비견을 본 거잖아요. 예. 그 개수가 지금 우리는 사유축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축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개축대운을 봤어. 자, 이 축토는 탁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는데, 자,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죠. 근데 물에 벌레가 있다든지 물이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 먹다가 뱉어버리죠. 에이 뭐야 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술충미에 토가 왔을 때 얘네들이 탁수만 안 만들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축토를 사유축 시키면 되잖아요. 사유축. 그럼 말하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에 관련된 일과 인연 맺었을 때 돈이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수라는 거는요, 내 입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 이 개수는 무토에 묶여버려. 그러면은 개수로 인해서 내가 무기와 화가 됐죠. 직장 내에서 승진이 비견 때문에 저절로 되는 케이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승진 케이스가 아닌데 내 윗사람이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승진이 됐어. 저절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비견으로 인해서 운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 할 때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임자일주가 사이축을 갖고 있는 개수를 봤다. 직장 생활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돈을 벌겠죠. 자, 직장 생활하면 당연히 버는 거고, 사업을 했을 때 이 개수라는 글자가 내 관성을 채가면은 나는 비견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뭐 비견겁지 식신상관 그리면서 비견겁을 치는 게 뭐라고 했죠? 관성. 그 얘기는요, 비견겁 대운이 왔을 때 관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없으면 비견겁 대운이 왔는데 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임자일주가 개해대운을 봤다. 임자도 커요. 수량이 큰데, 개해도 큽니다. 네. 이럴 때 이 해수는 지금 원래 개수의 뿌리가 해수인데 뿌리를 갖고 있는 개수니까 굉장히 강하게 온 거죠. 물이 크다. 예. 이러면 이거는 제방이 있냐 없냐. 제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외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원국 구조에 따라 당연히 틀려지지만은 요 개라는 글자는 내가 수량이 큰 상태에서 왔다는 거죠. 특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이 개수는 무토를 끌어오는 글자잖아요. 무기와 화로. 자, 아까도 계속 같은 말 반복인데 내가 힘이 세졌어. 비견 때문에. 가뜩이나 뿌리도 있는 내가 비견 때문에 힘이 세지고 개수가 무토를 끌어와서 무기와 화라는 재물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쟤랑 같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구조상,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강할 때 비견이 강하게 오면은 동업이나 공동 투자에서 돈 벌기에는 거의 틀렸죠. 왜?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뺏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뺏고 나서 미안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망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 전자회사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려면은 다른 전자회사가 다 망하면은 삼성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 자본주의 논리는 그래요. 일단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예. 그렇게 된 다음에 물론 뭐 나중에 그것이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강할 때 비견도 강하게 올 때는요, 내가 비견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좋은 결과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묘대운. 네. 개묘대운은 이 묘라는 글자, 개수가 왔으니까요, 내려오면은 뭐가 돼요? 네. 해묘. 그래서 따라오는 글자가 뭐다? 미토. 네.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진술충리. 왜? 물은 제일 두려워할 게 뭐다? 탁수. 그래서 수일관들은요, 사실상 인신사회보다는 진술충리가 더 두려운 겁니다. 탁수면은 아싸리 못 먹어. 인신사회는 물이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자, 출렁거리던 물은 잠잠해지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탁수는요, 물이 흙탕물 아닙니까? 흙탕물은 그 흙이 가라앉아야 되죠.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탁수가 됐다가 그것이 가라앉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인신사회는 그 시기에 발동을 하지만 그 시점이 넘어가면은 물은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일관은 항상 탁수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요 개묘대운은 개수의 뿌리 해수가 내려와서 해묘미를 하면은 미토라는 글자가 탁수를 만들면 벨인 거고, 아니면 괜찮은 거고요. 네. 요것만 알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수에 대해서 큰 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크게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개미대운. 자, 이 개미대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미토라는 글자가 개수의 뿌리 해수를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대운에서는 인신사의 해수와 진술충묘의 미토가 같이 존재하는 대운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안 벌어지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특히 미토라는 게 진술충묘를 안 하면 이건 낮 시간이잖아요. 낮 시간. 그러면 병화를 끌어올 수가 있죠. 병화를 끌어올 수 있을 때 요 개수라는 글자는 무토랑 만나면은 무기와 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관광, 호텔, 레저 등과 인연을 맺으면은, 그러면은 재물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관광, 호텔, 레저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태양을 가리는 게 개수예요. 그쵸?
그거를 자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태양이 떴어. 자, 태양이 떴는데 구름이 가렸어요. 그럼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디 놀러 갈 때, 밝은 날 갈 때 우중충한 날에 놀러 갑니까? 밝은 날에 놀러 갑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화창한 날, 요즘같이 봄에 날씨 화창하면은 꽃구경도 가고 놀고도 싶은데 어디 뭐 골방에 앉아 공부나 하고 손님이나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 하죠. 날씨가 화창해지면은 태양이 떴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원래 개수는 병화를 못 뜨게 해. 가리니까. 그런데 이 개수를 잡아주는 걸 제가 무토라고 했죠. 그럼 무게압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태양에 뜬 구름이 사라진 거죠. 그럼 날씨가 맑고 화창해. 맑고 화창해요. 그러면 태양이 확실하게 뜬 거죠. 그럴 때 우리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게 관광지나, 그 다음에 관광지에 가면 1박 2일 하면 호텔 같은 거, 레저타운이라든지. 그래서 이 개수를 잡아주는 무기압을 관광 호텔 레저로 보는 이유가, 태양을 가리는 개수를 무토가 잡아주니까요. 무토는 뭐예요? 넓은 들판, 땅. 넓은 땅에 개수라는 구름이 가려졌잖아요. 놀기 좋잖아. 예. 거기다 미토란 낮 시간인 병화를 띄워주고, 나는 물이잖아요. 임자. 물이 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개미 때문에 얘가, 미토는 진술충을 안 해야 되고요. 개수의 뿌리 해수가 역시 인신사회를 안 해야 되죠. 진술충미는 땅이 흔들리는데 어디 놀러를 가겠어요. 또 인신사회는 물이 출렁거리는데 거기 가서 뭘 구경하겠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로서 임수도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기초는 개수 하나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국풀이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임수가 수를 본 거죠. 그럴 때는 임수가 수를 봤다, 그 얘기는 토가 제방이 있냐 없냐와, 그 다음에 비견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